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투자입니다. 오늘은 행복의 5가지 요소에 대한 제 글을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참 이렇게 경기 침체기에 행복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에 대한 한번 또 솔루션을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이 글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예, 고통 느끼지 않는 사람은 사이코패스나 죽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만큼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나 우리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항상 행복하기만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행복한 인생은 그냥 항상 행복감이 젖어 있어. 이거는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감정을 어떻게 잘 포용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행복으로 만드느냐가 바로 행복한 삶을 사는데 중요한 요소인 겁니다. 자, 이루지 못한 목표, 사람에 대한 배신감, 실망, 내가 가진 자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 이런 것들 요즘 뭐 경험하실 텐데, 그런 경험을 하면 사람들은 일종의 감정적인 충격을 받죠. 예, 그 충격에서 원상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그 균형점보다 더 높은 레벨로 나 자신을 성장을 이뤄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낙담, 실망, 공포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과 감정의 소용돌이 이런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단련시켜서 더 고통을 그 겪기 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스스로를 레벨업 이렇게 하는 노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고통을 빠르게 회피하고 단순히 참고 인내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스스로 더 강한 사람, 더 큰 사람이 되어가는 발전의 과정으로 승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마치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근육을 성장시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육을 성장시키려면 고통이 반드시 수반되죠. 근육의 새로운 자극, 으차 하면서 강도를 이거 높게 해야지 그 근육도 경험을 하는 거죠. 그 경험을 통해서 근육이 발달을 하잖아요. 더 커지고 단단해지고. 하지만 집중하고 스스로 어떤 근육을 타겟하겠다는 이 전략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 추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자, 고통 속에서 행복을 만드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순간은 언제나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인생은 고통의 반복이니까요.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누군가는 성장하고 누군가는 낙담하고 제자리에 머뭅니다. 바로 태도의 차이죠. 이거 한번 이 차이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이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PTSD, PTG, 버티기, 인내 3가지 궤적이 다르죠. 아래에서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릴게요. 많은 고통을 주는 상처를 주는 낙심을 하게 하는 요인들 많습니다. 깨어진 관계, 이혼, 사별, 배신, 떠남, 이루지 못한 목표, 입시, 승진, 이직, 연봉 협상, 경쟁 마음대로 안 될 경우 되게 많죠. 대부분의 경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 그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제프 베조스도 수많은 실패 속에서 성공을 이뤄낸 거죠. 예. 소유한 자산 가치 급격한 하락 요즘 많이 겪고 있고, 사업의 실패, 저도 몇 년 전에 사업의 실패 속에서 진짜 바닥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어떻게 겪어내냐, 이걸 그냥 냅두면은 PTSD가 돼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가 되는 거죠. 이건 그냥 고통을 겪고 감정이 무너진 그 상태입니다. 그냥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거예요. 우울하죠. 그냥 힘들어요. 내 고통을 내가 계속 음미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 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내심을 통해서 버티기, 직전하고 똑같은 상태로 올려놓으려고 노력하죠. 이게 이제 버티기 하는 거고요. 이건 그냥 중립기어죠. 여기서 더 나가는 게 바로 PTG란 개념입니다. 외상 후 성장, 뭡니까?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우스, 성장입니다. 스트레스 압박을 견딘 결과로 성장하는 거, 바로 이 그래프죠. 그 전보다 더 높은 레벨로 나 스스로가 더 큰, 더 강한 사람이 되어진다. 바로 이 고통, 상처, 낙심이 오히려 좋아. 오히려 나에게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심리학자들이 행복을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을 연구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오히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았다고 해요. 행복은 나에게 중요하고 난 진짜 기필코 행복해지고 말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파라독스를 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행복을 간접적으로, 직접이 아니라 어떻게 간접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태양을 직접 바라보면 눈이 멀 수 있어요. 눈 아파요. 하지만 태양의 빛을 프리즘을 통해서 통과시키면 무지개색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행복 추구와 간접적인 행복 추구의 차이가 바로 이런 건데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관계적으로, 감정적으로 한번 구분해서 보면 행복의 요건이 세분화된다. 이거 바로 스파이어 모델이라고 해요. 5가지의 행복 요소. 바로 첫 번째가 스피리추얼, 영적인 행복 추구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 오늘 왜 살아가지? 오늘 내가 무슨 목적으로? 내 인생의 목적은 뭐지? 난 뭘 추구하는 건가? 인생의 목적점이 있는 분들은 아침마다 어떤 고통이 아니라 행복감과 오늘 하루도 동기부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명상이나 신앙이 있다면 기도나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런 루틴이 행복한 감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레이 달리오도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명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성공에, 자신이 정말 세계 최대 헤지 펀드 만드는데 원칙 기반한 투자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자, 두 번째 피지컬. 전 요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뭐 영적인 부분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이건 공통적이에요. 육체적인 행복 추구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리 행복해지려고 마음가짐을 가지면 뭐예요? 너무 힘들어. 에너지를 다 뺏겨서 잠도 못 자고 주말에 일에 쫓겨서 쉬지도 못해. 그런 상황에서 행복감이 들까요? 그냥 힘들어요. 그냥 좀이라도 쉬고 싶다. 난 진짜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충분한 휴식, 충분한 시간을 충전의 시간이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돼요. 업무에 나태하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워라밸 이런 거 아니에요. 집중할 때 그냥 올인하세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해야만 탁월한 성취가 나오니까. 그런데 업무 효율을, 집중력을 통해서 업무 효율을 만들고요. 에너지와 열정을 막 불태우고 이게 다 고갈되기 전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충분한 휴식을 스스로에게 부여를 하라 이거죠. 회사에서도 얘기해요. 나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딱 조째 2박 3일 정도 제가 주말 껴서 금토일, 금요일 하루 휴가 내가지고 2박 3일 딱 쉬고 오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 열심히 한 거 진짜 남들보다 뭐 2시간 일찍 나와서 3시간 4시간 늦게 집에 가고 막 진짜 불을 태웠다고 하면은 직장 상사분께서도 흔쾌히 허락을 해줄 거예요. 진심으로 일에 올인을 했다면 말이죠. 그래서 워라밸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할 땐 진짜 불타도록 일하고 휴식을 취할 때도 나 스스로에게 그런 충전할 시간 줘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행복해야만 주변 동료 그리고 가족들에게 행복을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이 우울감 그리고 과로에 찌들어 있으면요, 행복하지 않고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은 이 우울한 감정이 결국 주변 사람들한테 전파되고 주변 사람들도 나한테 짜증내게 돼 있어요. 이게 서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감정적으로. 그럼 행복하지 않은 거죠.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하는 게 육체적인 행복 추구의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자연이라고 생각해요. 자연과 가까이 해야만 우리가 감수성도 돋고 충전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휴식을 취한다고 하는데 콘크리트 바닥, 시멘트 막 이런 가득한 곳에서 제대로 된 충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어디가 됐든 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운전을 해서든 탁 트인 해변이나 산으로 가세요. 아름다운 해변에서 노을 감상하면 없던 감수성이 생겨요. 스트레스로 꽉 막힌 마음이 싹 녹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몸을 움직여서 땀을 흘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산을 올라가면요, 그냥 무념무상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생각이 심플해지고 마음의 고통이 다소 누그러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보신 분은 꼭 나가요. 이번 주말에라도 날씨 좋습니다. 산으로, 바다로 가십시오. 가서 생각하세요. 아마 생각이 없어질걸? 자, 세 번째는 intellectual, I까지 왔죠. 지적인 행복 추구예요. 호기심이 강해서 매사에 질문이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할 뿐 아니라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비결은 바로 호기심, curiosity. 성공한 창업가들 제프 베조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의 공통점 하나 꼽으라고 하면요, 어려서부터 성공한 이후까지 강렬한 호기심의 레벨 계속 유지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도 호기심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문제될 때도 많고, 제프 베조스도 호기심이 충만해서 이제 우주까지 가 있어요. 빌 게이츠 호기심 충만해서 책을 맨날 10몇 권씩 들고 다닌다 이거예요.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호기심이 많고 나이 들어서도 호기심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상승시키는 거. 이 호기심이 그러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진짜 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이게 호기심이 강렬하게 유지됐기 때문에 이러한 창업가들이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 그 자체에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돈, 성공이 따라온 거라고 판단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강렬한 호기심을 갖게 되면요, 실패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려울 때 말이죠, 빠르게 이게 그냥 지나치고 넘어가자 이게 아니라 실패 속에서 자신이 몰랐던 거를 새롭게 알게 되고 호기심의 충족 과정으로 이걸 레벨업 승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했네 하고 힘들어, 빨리 잊어야지, 술이나 먹자, 이게 아니라 실패했네, 왜 그러지? 참 재밌네.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이걸 몰랐지? 재밌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호기심이 강렬한 사람은 자신도 객관화시키면서 나의 실패 속에서 나의 성공의 방정식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호기심이야말로 바로 앞서 언급했던 그 PTSD를 PTG로 변화시켜줄 핵심 비밀 열쇠인 겁니다. 실패를 통한 성장은 얼마나 강렬한 호기심을 갖고 있느냐, 이걸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네 번째로 R까지 왔어요. Relation, 관계적 행복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도 말이죠, 주변에서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내가 신뢰할 만한 좋은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무인도에서 혼자서 수천억을 쌓아놓고 있으면 뭐합니까? 누가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혼자 그냥 망망대해 혼자 돈만 갖고 있어. 그럼 무슨 소용이에요? 나를 아껴주고 내가 아끼는 좋은 사람들과 보내는 행복한 시간, 그 아름다운 시간을 위해서 돈도 필요한 환경이고 조건일 뿐이지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좀 적더라도 정말 행복한 가족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면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겁니다. 자, 행복의 중심 요소 중 하나 바로 관계라는 겁니다. 좋은 관계, 관계의 질과 그 관계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자, 30, 40대에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달성해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관계적 행복을 잃고 그냥 앞만 보고 막 달리죠.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관계적 행복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언젠가는 이제 돈을 벌었어요. 사회적 지위도 달성했어요. 이제 한 50대 돼가지고 이제 내가 원하던 거 다 이뤘네. 주변을 딱 돌아봤더니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다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우울감이 빠져들 수밖에 없겠죠. 행복하지 않겠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소중한 관계들을 잘 빌드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아이들을 위한 헌신,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아이들로부터 행복감을 내가 얻는구나.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 시간을 소중하게 채워나가는 이 경험과 아름다운 시간들이 나의 인생 그 자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에서도 이런 관계적 행복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직장 동료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한번 대해보세요. 단순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 신뢰가 생기고 이 진심이 서로 아끼고 경조사도 생기고 진짜 막 그 사소한 것도 축복해주고 정말 잘 되길 바래. 난 진짜로 일도 잘하지만 서로 행복한 직장생활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보자. 존중하는 관계, 진실된 관계적 행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이 다 좋지 않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용당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받을 용기가 없으면요, 소중한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상처를 받더라도 나는 소중한 관계, 몇 명이 안 되더라도 여러 명에게 내가 마음을 내어주고 손을 먼저 내밀었는데, 누구는 내 손을 탁 치기도 하고 진짜 내민 손에다가 진짜 화상을 입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온갖 여러 가지로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추구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 한 명, 두 명, 오랜 기간에 걸쳐서 좋은 사람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충분히 그 리스크를 감내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를 받게 되더라도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마음이 바로 남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의 행복을 위한 거라는 걸 한번 상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모션입니다. 감정적 행복.
행복이 애초에 감정적인 거 아닙니까? 행복하려면 고통스러운 감정을 잘 이렇게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을 최대한 빠르게 치유하고 새로운 감정으로 변환시키려면 필수적인 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를 통해서만 고통을 행복으로 치환시킬 수 있고요. 지금 겪는 실패의 고통도 결국 이후 내가 성장하기 위한 좋은 경험일 거야. 나중에 돈이 더 많은 상황에서 지금 같은 폭락을 경험했으면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어. 더 많은 손해 봤을 거 아니야. 이번 폭락장에서 큰 배움이 결국 내가 이제 충분히 분산 안 해서 지금 고통스러운 거고, 뭐 감정적으로 막 매매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거니까 자, 적어 놓자. 적어 놓고 나중에 다시 이런 폭락장이 올 경우에 그때는 내가 자산이 더 많을 거고, 그럼 그때 이렇게 적용해서 잘 한번 지켜보자. 그러면 지금의 고통은 나중에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거야. 감사하네. 감사하고 살자. 이렇게 치환하는 그 정신승리 이런 것들이 바로 PTSD를 PTG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 트라우마가 성장의 계기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행복과 기쁨은 달라요. 행복은 전체적인 그 무언가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SPIRE 5가지 이 요소의 합이 바로 행복이죠. 합쳐져서 태양빛이 되는 거죠. 행복은 어떤 순간에 달성되는 딱 그 목표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그냥 은은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이고 과정인 겁니다. 최고로 운이 좋거나 최고의 성과가 반드시 행복은 아닙니다. 복권 당첨돼서 불행한 경우 되게 많아요. 평범한 상황 그 자체에서도 최고의 행복한 순간, 오늘을 최고의 행복한 날로 만들 수 있는 당신의 태도에 따라서 행복은 결국 창조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최고로 행복한 하루 함께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돈이 되는 투자 정주영이었습니다. 바이.